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등심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적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정의가 4.6인데요. 자, F는 D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D 내의 모든 Z에 대해서 F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 프라임이 되는 그런 함수 라지 F를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미적분학에서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고사항은 부정적분은 이제 해석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요. 자, 두 번째, 부정적분이 존재한다면 복소 상수를 제외하면 유일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나 G가 F의 부정적분이라고 되면 그러면 F 미분해도 F, G를 미분해도 F 이렇게 되죠. 그러면 F 빼기 G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F의 미분 빼기 G의 미분이니까 0 빼기 0, F 빼기 F가 돼서 결국 0이 되죠. 그래서 F 마이너스 G는 결국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하고 G하고의 차이는 상수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복소 상수를 제외하면 유일하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F는 구역 D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음 명제는 모두 동치다. 그러니까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도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자, F는 D에서 부정적분을 갖는다. 두 번째, D 내에 임의의 두 고정점 Z1하고 Z2를 연결하는 D 내에 완전히 포함된 등심선을 따른 F의 선적분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Z1이 있고 Z2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등심선, 뭐 예를 들어 C1, 이렇게 연결하는 등심선 C2,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C1에서의 함수의 선적분이랑 C2에서의 함수의 선적분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D 내에 완전히 포함된 닫힌 등심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D가. 그러면 등심선이 이렇게 닫혔어요. C라는 등심선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적분 C에서의 함수의 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든 닫힌 등심선은 다 0이에요. 자, 증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이면 2다 하는 걸 보이는 거죠. 1번이면 2다. 그래서 C는 Z1하고 Z2를 연결하는 매끄러운 호라고 하고 매개 변수식이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자, F에다가 ZT 하면 요거 미분을 먼저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맹이를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F 미분은 스몰 F잖아요. 그죠? 왜냐면 부정적분을 가지니까. 자, 따라서 이와 같이 됩니다. 그치?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복소 변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실변수를 갖는. 자, 그래서 요것을 그러면은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우리 저 등심 선적분의 정의예요. 이건 정의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요것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죠. 요 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dt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b를 여기다 넣으면 요게 나오고 a 넣으면 요게 되죠. 그러면은 zb는 z2고 za는 z1이 되죠. 그죠? 이렇게 z1, z2 이게 c, 여기서 c, z는 z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 그러면 이 등심선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저거가 없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Z1하고 Z2를 연결하는 C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면 양 끝에 값에 관심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이 값은 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C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엔 지금 매끄러운 경우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죠? 매끄러운 경우. 매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한계 매끄러운 호들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의 합으로 볼 수 있고 요것에 대해서는 각각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점마다 차이 그러니까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양 끝에 값만 남죠. 따라서 그 매끄럽지 않은 유한계 매끄러운 회의 합일 때도 성립해요. 그래서 1번으로부터 2번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알맹이는 어떻게 되냐면 F에 Z에 K 더하기 1 빼기 F에 Z에 K 이렇게 돼요. 그거를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1, 2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FZ2 빼기 FZ1 2일 때는 FZ3 빼기 FZ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F에 ZN 플러스 1 F에 ZN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워주고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그놈이 요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2번에서 3번 가는 거. 자, Z1하고 Z2는 D 내에 있는 닫힌 등심선 C에 놓여 있는 점이라고. 자, 우리가 2번 가지고 3번 증명할까요? 자, 뭐냐면 지금 Z1을 하나 잡고 Z2를 하나 잡을 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Z1, C1하고 C2는 예를 들어서 요걸 이게 또 지워지네요. 자, 요렇게 간 거. 요걸 C1, 요걸 C2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바퀴 삥 도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C1에서 C2. C2는 원래 이제 이렇게 가는 놈이 C2인데요. 약간 방향이 좀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정방향인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 이렇게 가는 게 C2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는 C 방향이라는 것은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C2가 역방향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가나요?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릴까요? 자, Z1, Z2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걸 C1, 이렇게 가는 걸 C2. 그런데 자, 이렇게 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같은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오죠. 이걸 C예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C1 더하기 C2의 반대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C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 C f of z 하면 적분 C1 F의 Z dz 플러스 마이너스 C2의 F Z dz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C1의 F of Z dz 빼기예요. 요게 마이너스 C2의 F of Z dz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가정의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 값하고 요 값은 일치한다고 그랬죠. 가정 2번 가정이 뭐냐면 이렇게 가나 적분값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일치하니까 이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가정에 의해서 이게 2번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3번이 성립하죠. 0이 되죠. 자, 이제 3번에서 1번을 이제 어떻게 보여요? 3번에서 1번을 보이려면 3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걸로 이제 나눠서 해요.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자명하죠. 왜냐하면 요 사실로부터 이 값이 3번의 가정은 이 값이 뭐냐면 0이에요. 0이라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죠.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면 1번으로 가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2번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등심선 적분은 등심선에 의존하지 않죠. 이제 따라서 등심선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양 끝에 값만 쓰면 돼요. 그래서 f of z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z1을 하나 잡고 z0를 하나 잡고 z1을 이렇게 잡아요. z를 잡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f of z가 부정적분임을 보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f 프라임 z가 f of z임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리미트 델타 z이 0으로 갈 적에 델타 z 분의 f의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 of z 이것이 요거 없이 가는 거 보이면 되죠. 그러면 분자를 갖다가 먼저 계산해요. 자, 그 분자를 계산하면 요 z 자리에 요 값을 놔야 되니까 z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다시 요거는 z0에서 z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남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만 남죠. 이렇게 요거만 남죠. 자, 그러면 편의상 직선으로 연결해도 돼요. 왜? 경로에 상관없으니까 직선으로 연결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델타를 얼마로 보내요? 0으로 보낼 거죠. 그래서 델타보다 이 델타 zet이 요 델타보다 작게 할 수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볼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돼요. 0으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은 이거 되는 거는 자명하죠. 그러면은 자, f of z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s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수 취급해요. 그러면은 요 사실로부터 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빼기 요거 해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값에서
이 델타 Z를 나눴으니까 이 델타 Z이 Z분의 1은 공통으로 있고요. 이 알맹이만 보면 돼요. 알맹이 여기서 요거 빼는 거죠. 여기는 f of s고 f of z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요 값이 뭐보다 작을 지금 돼요? 요 값이 잠깐만 요 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면 절대값 치웠을 때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겠네. 뭐 할 때? 델타 Z이 델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뭐냐면 이 f라는 함수가 연속이죠. 그러면 자, f가 연속이니까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여 두 값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이 값하고 델타 z하고의 값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s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델타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되니까 결국 델타 z가 델타보다 작으면 되니까 델타 z이 델타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요 값이 뭐보다 우리 저 ml 부등식 기억나죠? 요쪽을 이거 이렇게 절대값 해주면 이건 뭐보다 작으냐면 델타 z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뭐보다 작죠? 입실론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제 z분의 z 더하기 델타 z ds 절대값.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선분의 길이에요. 이것은 바로 델타 z의 절대값이에요. 이거 지워지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이거의 의미가 뭐야? 결국 이거죠. 리미트 취한 것이 1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 정리 4.3 방금 우리가 증명한 것은 임의의 함수와 임의의 구역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면 다른 명제도 또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4.3의 명제 중 하나가 성립할 함수나 구역의 조건을 이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리 4.3은 이놈이 성립하면 2번하고 3번이 성립하고 2번이 성립하면 3번하고 1번이 성립하고 3번이 성립하면 1번과 2번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부정적분을 갖는 D가 뭐냐? 또 부정적분을 갖는 F가 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정리 4.3 중에 1번 조건을 만족하냐, 또 어떤 영역에서 만족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우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보기 4.12를 보자고요. 자, 연속함수 zn승 복소평면 전체에서 부정적분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기 때문에 쉽게 돼요. 그래서 미분해 보면 그냥 이게 바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양 끝점의 차이예요.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위에 아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쓰듯이 하면 돼요.
이 z 대신에 1 플러스 i 대입하고 요 z 대신 0 되면 0이니까 이거 나오는 이 자체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쉽죠. 자, 근데 보기 4.12는 어떻게 되냐? z의 n승분의 1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n이 1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원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원점을 빼야 돼요. 원점을 빼면 부정적분을 이렇게 가져요. 따라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보기 4.12에서는 원점 빼면 Z1과 Z2가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지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C에 대해서는 항상 상관없어요. 등심선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정적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쓰면 바로 나옵니다. Z가 n이 1일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특별히 C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왜? 이 값에서 이 값 빼면 같은 거니까 한 바퀴 삥 돌죠. 요건 빠졌어요. 그러면 출발점하고 끝점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을 거니까. 그래서 0이 돼요. 그게 이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실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보기 4.12에서 요런 경우 특별히 n이 1인데 요런 경우는 그 선적분은 비슷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 이 z분의 1은 부정적분이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의 가지가 좀 복잡하죠. 로그 함수의 임의의 가지의 도함수가 z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C를 지나는 구역 때문에 임의로 선택된 가지가 가지 절단을 따라서 정의된다고 해도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z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요점만 아니면 정의가 잘 돼요. 그런데 로그 z는 이것은 가지 절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가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잘라서 가지 절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요 가지 절단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실은 요 가지 절단 요 라인 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지 절단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되돌아오면 2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생겨요. 1층만큼 올라온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리만 함수라고 하는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편각이 2파이만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문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지 절단이면 F'Z는 방사선과 원 C가 만나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돌아가면 이게 C이고
이게 가지 절단이에요. 그럼 요런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C는 이거인 구역 내에 놓여 있지 않아서 부정적분 방법을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적당한 가지를 선택하면 가지 내에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적분은 부정적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원 같지 말고 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거야. C라는 곡선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Z 이퀄 F 오브 Z가 Z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가지 절단을 어떻게 하냐? 요걸 피하면 돼요. 이렇게 피해서 잡으면 요 라인 여기에서는 요 가지 절단에서는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요 라인을 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따라서 이 함수는 로그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적분의 그 부정적분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보기 4.13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자, 요건 어떠냐면 가지 절단을 요쪽으로 한 거예요. 요쪽. 즉 프린시펄 밸류죠. 그래서 Z분의 1의 부정적분은 로그 Z의 주요 가지가 이거가 돼요. 이때는 그래서 적분 경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피해 간 거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즉 이때는 양 끝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로그 2i하고 로그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러면 요것은 2i에 해당하는 각도는 자, 요거는 2i라고 하는 것은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요 편각에서 구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는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 마이너스 2i가 그렇습니다. 플러스 2i는 2배의 엑스포넨셜 2분의 파이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것을 이걸 써서 하면 ln이 2분의 파이 i 이렇게 나오고 요것은 ln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뺐으니까 이제 파이 i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4는 오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